자, 39번 2차 방정식 오늘 빨리 마무리하고 2차 함수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39번. 자, 얘는 중3 때도 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볼게. 자, 준수라는 놈이 아니 꼭 잘못 보는 놈들이 있어, 그치? AX제곱 더하기 BX가 아니라 뭐 이상하게 잘못 보셨대. B-라고 씁시다. 괜찮을까? 자, 그랬더니 두근이 얼마 나왔대? 마이랑 6 나왔대. 자, 근데 민지라는 놈은 뭘 잘못 봤대, 얘들아? 뭘 잘못 봤대? C를 잘못 봤어. 그랬더니 두근이 이상하게 나왔어. 자, 그러면 경원아, 얘는 뭘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잘못 본 걸 이용하나 잘 본 걸 이용하나? 아, 당연히 잘 본 거죠. 좋아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두근의 곱. 자, 마이너스 12 나와야 됩니다. A분의 C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선 잘 본 게 B니까 두근의 합. 얼마?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사 나와야 되네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앞으로 C 대신에 마이너스 12A 쓸 거고요. B 대신에 4A라는 놈을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원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끝. A, B, C 대입해서. 자, 그럼 양변 A로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는요. 이제 풀 수 있게 모양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만족하는 음수인 그는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이런 거 풀었던 거. 자, 40번은 근의 공식 잘못 풀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40번.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잘못 봤네. 그렇잖아. 야, 근데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엔? 그치?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어때? 둘 중에 하나가 각각 뭐야? 마이너스 2랑 1이란 뜻인 거잖아. 저걸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근이 나왔다며.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고 둘 중에 하나가 1이란 얘기잖아. 내 말 이해 가요? 뭔 말인가? 근데 내가 구할 거는 얘들아 결국엔 곱이지. 맞아? 그럼 겁먹지 말고 그냥 곱해봐. 두 개 곱하세요. 됐냐? 자, 이 두 개를 그냥 곱하면 어떻게 나오니? 4A제곱분의 자, 분자가 합차 공식이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온다. 됐어? 얼마? 4A분의 C 나와요. 됐니? 그게 얼마래 지금? 마이너스 2래. 내가 저걸로 구했더니 저렇게 근이 나왔으니까. 끝났네. 답은 얼마? 마이너스 8이어야겠죠. 4배 하면 되잖아. 4배. 이렇게 그냥 풀어달라는 문제였다. 경험 이해가? 됐어요, 얘들아? 저 모양이 나와도 겁먹지 말고 이렇게 그냥 더하기 또는 곱하기 하시면 돼요. 저 상태에서. 알겠죠? 그래야 식이 간단해집니다. 네. 4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1번은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얘들아. fx 는영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자, 지금 쓰는 거는 너희가 배웠을 만한 방법이야. 이걸로 배웠을 거야 아마. 자, 그럼 fx 뭐라고 써야 되냐? 최고치 한계수 알아 몰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대답해 살고 싶으면. 나와 있어 최고치 한계수? 너 거짓말해? 자,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했었죠. 알파 넣으면 0 되고
베타 넣으면 0 되도록 인수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거는 fx가 아니라 f4x-3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다가 x 자리에다가 4x 빼기 3을 집어넣으셔야 돼.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a에 4x 빼기 3 빼기 알파, a 4x 빼기 3 빼기 베타 이렇게 쓰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래서 능력. 자, 그럼 0 되려면 얘들아 누가 0이면 돼? 첫 번째 괄호 4x 빼기 3 빼기 알파가 0이거나 또는 4x 빼기 3 빼기 베타가 0이면 되죠. 그래서 x는 4분의 3 더하기 알파거나 4분의 3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돼야 되지.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f4x 빼기 3 능형이라는 놈의 두 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6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2. 즉 답은 3이 되는 형태예요. 요게 너희가 배운 방법일 거야. 맞아? 본 거 같냐?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경원이 이렇게 배웠냐? 다르게 배웠냐? 이렇게 했어? 살아도? 진짜 기억나는 거 맞지? 반서쌤한테 물어봐야겠다. 안 가르치시진 않았나 혹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이거 귀찮잖아. 매번 이렇게 대입 안 귀찮나? 귀찮지 않냐? 그래서 잘 봐.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얘들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맞잖아. 방정식에 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그치?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방정식의 해는 얘들아 요렇게 이상하게 생겼거든? 맞아? 그럼 다 했어. 뭐가? 얘가 알파나 베타가 되면 되는 거야. 맞잖아. F 알파가 되면 0 된다며. F 베타가 되면 0 되는 거라며. 내 말 이해 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4x 빼기 3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돼. 3 양변 더해주시면 x 4로 나눌게요.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거나 4분의 베타 더하기 3이면 되겠죠. 방금 구했던 답이랑 동일합니다. 식을 안 써도 된다고. 저 방식을 알면. 이 괄호 안에가 알파나 베타가 돼주면 식 성립하는 거라고. 그때 x값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얘들아 괜찮아? 반응이 없어. 경원 이해 가 안 가? 확실하게 말해야 돼. 그래야 내가 좀 더 설명하냐 마냐요. 오케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그럼 그 아래 문제가 어차피 똑같거든요. 얘들아 42번이. 42번을 한번 풀어보면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두 번째 방법으로 갈 거야,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요놈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 요 모양은 참인 모양이야, 지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도 똑같은 F라고. 괄호 안에가 뭐가 되면 좋다고? 알파나 베타가 돼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3x 빼기 1이 알파가 되거나 3x 빼기 1이 베타가 되는 x값 찾으라는 얘기인 거다. 그럼 x는 얼마? 3분의 알파 더하기 1 또는 3분의 베타 더하기 1. 요게 문제에서 말했던 두 근이라고. 됐나? 이걸 곱해달라는 얘기였고요. 곱하신다면 9분의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래서 위에 거 대입해 주시면 9분의 4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푸셨으면 잘 푸셨습니다.
이래야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편하게 풀 수 있어. 그게 바로 그 아래 문제거든 얘들아. 4, 3번 마저 풀어봅시다. 네, 봅시다. 야, 문제가 완벽하게 앞에랑 구조가 똑같아. 근데 식만 조금 더러워졌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겁먹지 말고 얘들아 항상 대입하세요. 내가 알파를 집어넣어. 베타도 집어넣고. 그럼 이런 모양 되면 식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누가 요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요 놈이 4x라는 놈이 2-3알파가 되면 식 성립한다니까? 4x가 2-3베타 되면 식 성립하는 거라고. 그럼 요 놈들이 되는 x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잖아. 식이 성립하는 x값들. 알파다. 요게 새로운 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두 개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곱하시면은 16분의 4 마이너스 6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될 거고 같고요. 9알파 베타가 플러스 버전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대입하시면 16분의 10 빼기 3. 답은 16분의 7이라는 답이 나와 줍니다. 됐죠? 네, 넘어갔어. 네, 44번 문제를 볼 건데 얘들아 지난 시간에 개념 적었던 것 중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그 2차 방정식은 최고차 한계수 모르면 A라고 쓰고 대신 요렇게 쓸 수 있다를 개념 노트에 적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때 쌤이 그걸 적을 때 얘들아 난 한 번도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됐나요? 결론은 뭐야? 복소수, 허수도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는 놈이 있어. 그냥 인수분해가 안 돼. 복소수 범위에서 하래. 그러면 는영 쓰고 뭘 찾으라고? 해를 찾으라는 말이죠. 됐나요? 자, 근해 공식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얼마 나옵니까? 짝수근해 공식 최고차 한계수분해. 절반의 부호반대 뿔마 절반 제곱 앞뒤 곱 빼라. 외우셔야 된다. 1 플러스 루트 5i라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방정식의 해예요. 됐어? 그렇다는 소리는 주어진 식이 얘들아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뭘로? 방정식의 해를 빼는 형태로. 요놈 빼 x 빼기 1 빼기 루트 5i 마이너스 곱한 상태로 인수가 되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 놈도 x에서 쟤를 빼야 돼. 빼기 1 더하기 루트 5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답은 1번. 뭔 말인지 알겠냐? 됐니? 네. 자, 45번 시작. 오케이. 가봅시다. 자, 얘도 인수분해가 직접 안 돼. 눈으로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자고? 방정식을 새롭게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니까 이때 등식은 얘들아 내 마음대로 양변의 숫자를 곱해도 상관이 없었죠. 자, 근해 공식 씁시다. x는 얼마? 짝수 근해 공식 최고차 한계수분해. 절반의 부호반대 절반 제곱 앞뒤 곱을 빼라. 됐죠? 그래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라는 해가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얘는 인수분해가 최고차 한계수를 빼먹으면 안 되고요.
x 빼기 근 요거 빼기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마일 마이너스 i. 얘도 마이너스 곱해서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a인 것 같네요. a는 마일. 그 다음에 bi 마이너스 1 bi니까 b는 1. 두 개 빼래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차 방정식 이제 유형 2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요거 하면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46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얘들아, 요놈의 두근이 뭐래? 요놈의 두근이 뭐래? 경원아, 뭐랑 뭐? 버텨. 힘들어 보인다. 오케이, 좋아. 알파, 베타. 야, 그럼 이 말을 보자마자 거리낌 없이, 아,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놈이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든, 여기다 적어주시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야 안 까먹을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 F 알파는 마일, F 베타도 마일이라는 식이 있었어, 얘들아. 야, 내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마일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마일이야. 요거를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해. 일반화 좀 시킵시다. 내가 똑같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고 베타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할 거야. 어디 자리? 요렇게 생긴 놈한테. 여기까지 괜찮니? 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알파와 베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뭐가? 알파와 베타가. 여기까지 괜찮냐? 다 왔다. fx라는 놈이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라고 했어,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 얼마래? 1. 그때 뭘 넣든 알파 베타 뭘 넣든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이거 외워야 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쌤 이러면 0 되는데요. 옆에다 빼기 1 쓰시면 됩니다. 알파 넣어도 마이너스 1만 남고요. 베타 넣어도 마이너스 1만 남죠. 괜찮을까? 됐어? 야, 그러고 났더니 요게 떠오르네. 됐냐? 그래서 결론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에 빼기 1하는 게 되더라 입니다. 그럼 저기다 3 대입하시면 마륙 나오시고 답이 2번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 47번 해봅시다. 네,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똑같이 갈 거야. 똑같이 별로 다를 게 없어. 자, 우선 첫 번째 얘가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얘는 요 놈과 같은 놈인 거야. 인수분해가 너무나 당연히 돼야 돼. 최고차 한계수 1일 때. 맞죠? 그런 다음에 두근의 곱이 눈에 보인다. 요거 마이너스 6이라고 처음부터 쓰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F 알파도 마이너스 6이고요. F 베타도 마이너스 6입니다. 즉, fx라는 놈은 얘들아, 알파를 집어넣나, 베타를 집어넣나, 무조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라고 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알파 넣어도 마육, 베타 넣어도 마육. 자, 근데 앞에 문제랑의 차이점이 얘들아,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 왜? 안 줬거든. 뭐를?
최고차 개수가 얼마인지 안 줬어요. fx. 그전 문제는 1이라고 주어졌는데 요번엔 안 줬기 때문에 미지수로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셔서 6은 k 곱하기 미안해. 소리 바꾸고 가자. 얘가 얘였잖아. 그래서 k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 빼기 6 됐냐? 그런 다음 이제 보라색 조건 x에 0 집어넣으셔서 f0 즉 6은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6이 됩니다. k는 마이. 됐죠? 야 그러면 이거 마이 넣어서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구할 거는 f 마일이니까 그냥 k 살려놓은 상태로 계산하세요. k 곱하기 이거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7 빼기 6 빼기 6 거기에 k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14 빼기 6 답은 8이더라. 네, 48번 달려봅시다. 얘는 어려워요. 좀 식변형 많이 생각해야 돼요. 못 풀 확률이 높습니다. 네, 체크합시다. 자, 요번에는 일반화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왜? 알파, 베타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유형은 문제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문자 통일하셔야 돼요. 알파, 베타가 한식에 섞여 있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어떤 걸 갖다 쓸 거냐면 일단은 알고 있는 거부터 적을게. 자, 요 놈은 두근을 알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셔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주어진 식을 보니까. 여기까지 맞냐? 그럼 잘 봐. 베타는 1 빼기 알파로 바꿔 쓸 생각 하셔야 돼요. 알파도 1 빼기 베타로 바꿔 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일반화 하시면 fx는 1-x라는 식이 있는데 요 놈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뜻입니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됐나요? 자, fx라는 놈이 최고차 f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px야, px. 소리. 자, px라는 놈이 최고차 한계수를 줬어. 1이라고. 그래서 px라는 놈은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인데 알파를 집어넣든 베타를 집어넣든 무조건 1-x라는 놈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일반화 시킨 다음 요 뒤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게 마지막에 쓰여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 자, 그럼 저 위에 적혀 있었던 누구? 주황색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주황색 식에 의해서 요거 x-알파, x-베타는 양변 2로 나눈 식이므로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주황색 밑줄이. 저 위에 있는 조건. 자, 그러면 px가 완성됐네요. 답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해결이 된다. 얘는 진짜 중요한 식 세우는 방법이다. 저걸 해야 어려운 문제들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에 마지막 개념을 하나 적고 문제를 한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야. 2차 방정식을. 자, 그래서 개념 노트 잠깐 펴주시면 되겠고요. 경원아, 뭐 남은 거 같냐?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개념 뭐 남은 거 같아? 안 한 거. 뭐 찝찝한 거 없어? 근계관 했고
식세우겠고. 그래, 거기 써있겠다. 뭐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의 혈렉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켤레라는 게 뭐였죠? 켤레. 신발 한 켤레 이런 거잖아. 그치? 짝과 관련된 거야. 짝.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번 단원에서 켤레그는 뭐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구랑 누구? 2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이놈의 켤레는 누구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그치? 또 뭐가 있었어?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근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i라는 놈은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로 표현되는 놈이었었어. 이런 형태의 근들을 켤레근이라고 불렀어요. 맞냐? 자, 그럼 켤레근이 왜 생기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생각을 해보자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적어주시고요. 내가 얘를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그럼 끝났다. 경원아, 저 위에 것처럼 켤레근 모양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누구 때문인 거야? 어떤 기호? 근의 공식을 썼더니 어떤 기호가 생겨서 켤레근이 만들어진 거야? 마라는 놈 때문에 생긴 거야. 뿔마. 여기까지 맞냐?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야,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p 더하기 루트 q래.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서 pq는 유리수야. 루트를 안 갖고 있어. 스스로는 안 갖고 있어. 됐냐? 뭐 하고 싶다고 얘들아? 뭐? 나머지 한 근이 뭐이고 싶어? 경원아, 나머지 한 근이 뭐이고 싶어?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래. 나머지 한 근은. 그래, p 마이너스 루트 q였으면 좋겠다고. 맞아? 근데 조건이 부족해, 얘들아. 요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재호 혹시 기억나니? 요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혹시 동규 기억날까? 안 나? 자, 잘 봐. 다시 얘들아. 루트라는 뿔마 루트가 생기는 이유는 요 뒷놈 때문이었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다른 놈은 루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해가요? 그래서 요게 참이 되려면 A, B, C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켤레근이다라고 보장 못해요. 왜? 여기서 갖는 루트가 B가 가지고 있었던 루트일 수도 있는 거라고. B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해가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난 분명히 가르쳤어. 요 근을 가지면 무조건 이 근을 갖는 게 아니야. 개수가 유리수인 거 찾으셔야 돼. 조건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p 더하기 qi래. 여기서 pq는 당연히 실수 부분, 어수 부분이어야 될 거니까.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이고 싶다고? p-qi가 됐으면 좋겠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거? A, B, C 개수들이야, 개수들.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원리에 의하여. 네, 요거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먼저. 뭘 부신 거예요? 뭐가 날라온 것 같은데? 자, 가자. x제곱 a-bx 더하기 ab는 제로. 자, 그러면 요놈의 애들아, 한 근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한 근 얼마? 야, 복소수네. 아이, 그럼 나는 나머지 한 근이 뭐였으면 좋겠어? 나머지 한 근이 혈내 복소수인 3 마이너스 루트 2i였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맞을까? 됐냐?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니네 문제에서 어떤 단어 찾았어야 돼? 실수 A, B 밑줄 쳐놓으시고 얘 때문에 된다라는 거 체크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언제든지 함정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래. 저 말이 있어야만 나머지 한 근이 3 루트 2i가 된다고. 그럼 이 문제에선 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두 근 다 찾은 것이며, 그럼 뭐 하면 돼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b 6 두 근의 곱 a, b는 얼마? 이거 얘들아 곱하면 어떻게 돼? 합차 공식 3 빼기 뒤에 거, 미안해. 3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뭐 구하라고 했죠?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해줄 거야? 빼기의 제곱 플러스 2ab가 답이네요. 그래서 36에 21을 더한 58이라는 답이 얻어질 겁니다. 자, 50번 하나씩 하자. 50번 시작. 네,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아니 켤레복소수 관계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고요. 그걸 확정적으로 해주는 게 개수들이라고. 개수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개수가 모두 실수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다고? 켤레복소수 관계라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알파 바나 베타 바라는 놈이 사실은 알파의 켤레복소수 베타의 켤레복소수 알파였던 거라고. 초록색 조건에 의해서. 됐죠? 자, 그러면 통분하셔서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된다. 그러면 14 곱하기 14분의 얘들아,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뺀 거겠죠. 답은 마이너스 3 나오시면 정확하게 푸신 겁니다. 51번 마무리 합시다. 2차 방정식.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0되는 값 대입하면 그게 바로 뭐랑 같다? 나머지랑 같다. 요게 나머지 정리였었죠. 그래서 2m 플러스 n이라는 놈이 일단은 5라고 됐어. 자, 나 조건을 쳐다보니까 한 근이 a 더하기 3i. 근데 a는 실수 부분. 야, 그럼 나는 너무나 나머지 한 근이 요거였으면 좋겠다. 그걸 만족시키는 조건 문제에 나와 있죠. 실수라는 단어. 개수가 다 실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a-3i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해줘야 돼? 두 근의 합. 뭔데? 2a. 그게 누구랑 같은데? 마이너스 m. 근과 개수 관계. 두 근의 곱. a제곱 빼기 3i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가 돼서 그게 바로 n이라는 놈. 자, 그럼 우리는 모르는 문자가 총 3개가 됐습니다. 그 3개를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대입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넘어와서 플러스 4는 제로.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너무 좋네요. a는 2입니다. 그럼 이걸 대입해주면 m은 마사, n은 13.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답은 9다. 5번. 정리하시고 개념 노트를 준비해 줍시다. 2차 함수 할게요. 오케이. 한번 2차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야,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중3 때 배웠던 내용까지 지금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 혹시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자, 우선 할 거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거야. 야, 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를 계속 괴롭힐까? 언제 한번 괴롭혔죠? 중학교 2학년 때 너희 한번 괴롭혔다. 어떤 거? 1차 함수와 연립 1차 방정식. 평행하다, 안 만난다. 이런 거 했잖아. 됐어? 그걸 지금 고1 넘어와서 2차에서 할 거고요. 고2로 넘어가면 3차, 4차 할 거고 고3까지 가시면 사인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거에서 또 배워요. 계속 나옵니다.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함수라는 놈은 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석 가능할 거야. 야, 등호에 점점 좀 붙여주자. 저기 점점 쓴 거는 뭘 의미한 거야?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비슷하다. 부정방정식. 야,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부정방정식이 뭐냐, 경원아? 부정. 무슨 뜻이야, 부정? 아니야. 디나이가 아니야. 부정하다가 아니야. 그건 불가능. 부정은 뭐였어?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어? 너무 많아서. 해가 많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너무 많으니까 해를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놈을 1차 함수라고 불렀지.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몇 개야? 무수히 많지. 왜? 그때마다 y값도 바뀔 거잖아. 그쵸? 그래서 x가 1이면 y는 4겠죠. 그럼 방정식의 해잖아 이게. 마찬가지. x가 2면 y는 7이야. 무수히 많다고. 너무 많으니까, 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린 어떤 짓을 하기로 한 거야? 그 해들을 막 점 찍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야, 그러면 저렇게 식 하나만 있으면 해가 너무 많은데 갑자기 내가 식을 2개를 만족하는 걸 찾으래. 그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렇잖아. 얘도 해가 많은 방정식이고 얘도 해가 많은 방정식이었다고. 근데 둘 다를 만족하는 걸 찾으려며. 그럼 이 두 식을 정리하면 얘들아 x가 마1, y는 마2라는 한 쌍의 해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걸 풀었을 때. 중학교 때. 괜찮냐? 그래서 요게 결국엔 뭐였죠? 엄청나게 많은 해. 그놈과 요놈의 엄청나게 많은 해. 맞아. 그거의 교점의 좌표가 됐더라. 이게 중2 때 했던 내용이었던 거잖아. 둘 다를 만족하는 해. 공통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보통.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요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2차 함수를 가지고 저걸 한번 녹여볼 겁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x축과의 교점. 얘들아, x축은 식으로 뭐죠? x축은 식으로 뭐야, 얘들아? x축도 직선이잖아. 얘들아, 요 놈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x축. 다시. 만약에 얘들아 3이라는 값이 있어. 옆으로 쭉 생긴 놈이 있다. 얘를 식으로 뭐라고 쓰죠?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x에 뭘 넣든지 상관없이 y 값이 항상 얼마죠? 3. 그래서 y는 3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x축은 뭐겠냐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인 거야. 0. x축은 다른 말로 얘들아 y는 0이에요. 됐나? 그래서 니네가 항상 x 절편 구할 때 y에다 0 대입했던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 둘의 교점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함수 그래프 가지고는 정확하게 값을 얼마인지 못 구해, 얘들아. 니네가 그림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건데. 우리가 해를 구하는 방식은 무조건 방정식 풀기야. 그래서 주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가간법, 대입법. 그래서 가간법, 대입법의 목적은 단 하나야. 뭐?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여기선 지금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 거야. x랑 y, a, b, c는 숫자로 나오는 거고. 자,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돼? 바로 대입을 해버렸던 거였지. 그동안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x축과의 교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항상 요 2차식이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라고 했었던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됐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x축이랑 근이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이 식의 실근이 두 개란 뜻인 거라고. 교점이 하나면 실근 한 개. 교점이 없으면 실근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말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어떻게 한다고?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였었던 거죠. 기억나죠, 이제? 좀 원론적인 거부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일부러. 알겠죠? 네. 요거 좀 적고, 좀 더 적고 문제 풀게요, 참고로. 네. 자, 좀만 더 적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적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뭐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일반적인 뭐 직선이나 2차 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함수와 또 다른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한번 교점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직선은 편의상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럼 내가 교점이 몇 개인지 하는 거는 실근이 몇 개인지 구하는 거랑 똑같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 표기 안 쓸게, 얘들아. 뭐 해주면 된다고? 대입법 쓰는 거야, 대입법. 여기다가.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고 다 이항하셔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뭐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가 바로 2차 함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냐를 의미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얘까지만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대입법 쓰고 판별식 이용하신다. 이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 가봅시다. 자, 일단 52번 기본 문제 빠르게 좀 합시다,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y축은 얘들아 y는 0이라는 거야. 그래서 둘의 교점에 좌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 연립방정식에 해라고 알겠죠? 대입하셔서 누구의 해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제로에 두근 말과 사다. 이거 바로 때려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두근의 합 3 마이너스 2분의 a, 두근의 곱 마사 2분의 b.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마8. 이렇게 한 번에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48이다. 기본 개념 문제. 자, 53번은 조금 더 함수의 성질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꼭지점을 줬네. 근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지금 현재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PQ라고 좀 하자. 근데 PQ의 길이가 얼마래? 4다. 자, 그럼 함수의 성질 어떤 거? 좌우 대칭. 그래서 요놈의 좌표가 0, 요놈의 좌표는 마사야.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놈의 두 근이 나왔다고. 됐냐? 그럼 어떻게 돼? 다시 x축은 요거라고 했어. 그쵸? 대입해.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사랑 0이라고. 괜찮아? 자, 그렇단 소리는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최고차 한계수 요렇게 됐어요. 괜찮니? 즉 함수식이 얘들아 마사 넣어서 0 되고 0 넣어서 0 되는 이런 케이스. 즉 이 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맞죠? 그럼 이제 누구? 꼭지점을 이용해서 아직 안 써먹었잖아. A 값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결론, 얘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x가 된다. 그 말인즉슨 a는 4분의 1, b는 1, c는 0. 이렇게 a, b, c를 찾아서 답은 4분의 5가 되더라. 54번 갑시다. 네, 가봅시다. 자, 식 많이 안 써. 일단 길이가 2대1이라는 거 좀 써먹어야 되더라. 요거 2대1이라고 문제의 조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 놈의 x좌표를 뭐 2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요 놈의 x좌표는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야. 마이너스 알파. 됐냐? 그럼 이 노란색 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건 얘들아 누구랑 누굴 연립한 거야? fx라는 2차 함수와 x축을 연립한 식이니까, 즉 fx는 0의 두 근이 2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라는 뜻인 거잖아. 됐나?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얘들아 요거 더하면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1이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합이 알파인데 1이래. 그럼 두 근은 2랑 마이너스 1이었다는 뜻이겠죠. 그쵸? 즉 F2는 0이고요. F-도 0인 상태인 거야. 근데 갑자기 F4x 빼기 K라는 놈의 해가 궁금하대. 그거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걸로 K값 찾으래요. 그럼 이게 오늘 했던 그네요. 그래서 이런 게 편한 거야. 알아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 또는 마이너스 1 되는 상황이겠지. 흰색을 만족해야지. 그래서 4x 빼기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K 넘기고 4로 나누면 X가 4분의 K 더하기 2거나 4분의 K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라고. 끝났다.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래. 4분의 2K 더하기 1 마이너스 1. 결론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줍니다. 답은 1번. 이거 나중에 해설지 한번 참고해봐요 얘들아. 이렇게 안 풀었을 거거든요. 훨씬 복잡해. 그래서 이건 꼭 오늘은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쪽까지만 할게요. 빠르게 봅시다. 55번. 자, 주어진 2차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뭐하라고? 대입법 써서 는 0이라고 만드시고, 그 다음 뭐 해주라고 했죠? 서로 다른 교점 2개, 실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가 되는 거죠. 교점 2개, 실근 2개. 됐냐? 그러면 판별식. 2-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앞뒤 곱 0보다 커야 된다.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부등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등식은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m제곱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가 나와서 m은 1보다 작다라는 근이 나와준다. 그럼 정수 m의 최대는 1보단 작아야 되니까 답은 당연히 0이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2개 빨리 풀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판별식 문제라 오히려 좀 풀만할 겁니다. 네,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일단 56번은 얘들아 뭐 실근 없다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면 저런 부등식이 나오실 거고, 자연수 A, B라고 해서 자 1 넣으면 B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1, 2, 2 넣으면 B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1, 2, 3 넣으면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순서상 몇 개? 4개가 나올 거라는 거 세주시면 됩니다. 1,1, 1,2, 2,1, 2,2. 이해 가죠? 한 놈을 가정해 놓고 넣을 수 있는 거 다 체크하는 게 가장 편해요. 방법 알겠죠? 그 다음 57번은 똑같아요. 접해 중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판별식이 는 0인데 K에 관계없이라는 말,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 K로 묶어라. 당연히 놓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K로 묶었을 때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 0이어야 되죠? K에 영향 안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누구도 얘도 0이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A는 3 나오고요. 그 3을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B는 9 나오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27. 가자. 고생했다.